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을 이루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함수 그리고 수학의 개념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이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방정식들 내에 이제 미분 요소, 적분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수학적 기법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표현 방법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그런 행렬 연산 기법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이미 쭉 다뤄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2x2 행렬, 즉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도 연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3 곱하기 3 행렬, 이제 차원을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제 크기를 보시면 이제 3행 3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다뤄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행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행렬을 적용시키는 예에서는 보통 어떤 선형방정식이라는 것을 정의한 뒤 그 선형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즉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을 간단한 어떤 한 가지의 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되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하고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뭐 역행렬이나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의 해의 형태, 즉 자명한 해가 존재하느냐, 해가 한 가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판별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때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기법, 형태를 이용해서 적용시킨 뒤 풀이하고 우리가 또 의미 있는 값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것의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 변환에,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 즉 어떠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좌표가 있을 때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변환 요소에 의해서 이 어떤 좌표계가 또 다른 좌표계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차원 좌표계가 3차원 좌표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이제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2차원 좌표계에 있던 XY 좌표가 이제 YX라는 좌표로 이제 값이 뒤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직사각형을 의미하던 4개의 점이 이제 어떤 사다리꼴을 나타내는 혹은 평행사 변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좌표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좌표계의 변환뿐만 아니라 굉장히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 혹은 경제적, 경영학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환 요소와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이런 선형 변환 자체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행렬을 주로 이용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그 행렬에 대한 연산 기법과 그리고 그 행렬을 이용한 수학적 기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며 그런 어떤 기본적인 행렬 연산 기법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행렬이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또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된 내용들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어떤 뭐 전기적인 그리고 이제 경영학적인 경제적인 요소에도 많이 적용이 돼서 이런 의미들이 각각 부여가 되므로 어떠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돼서 혹은 의미 있게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수학적 기법을 통해 풀어내면 우리가 원하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혹은 설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영대 수학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 단지 수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 수학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통해 함께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양한 분야라고 한다면 뭐 전기, 그리고 어떤 뭐 교통 흐름을 다루는 분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학적인 분야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서영대 수학에서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영대 수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사실 저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방정식. 실제로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선형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지, 다양한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을 때 그 수식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들, 이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다 정리를 해보셨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자명한 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즉 직선이 만약에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을 뭐 고등학교 과정 때 뭐 대입법을 풀거나 여러분들 가간법을 해서 푸는 과정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수식들, 한 3개 이상의 수식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 해를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익힌 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곡선 맞추기, 공학 분야에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할 때, 획득된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 혹은 그 실험 상황의 결과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점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함수화해서 뭐 2차,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화하면 이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곡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전기회로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행렬 연산 기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통 흐름 분야에서도 실제로 교통 흐름을 분석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교통 정체가 좀 발생할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된다는 어떤 가정이 존재할 때 실제로 교통 흐름으로서 이 정도의 교통량은 이제 유지를 해야지 혹은 허용을 해야지 원활한 교통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전부 다 이 행렬에 대한, 그리고 선형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한 뒤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 되겠죠.